본 채널은 인문학에서 널리 잘 알려진 명저서들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컨텐츠로서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은 운영자의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홍신의 소설 인간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신의 인간시장은 1981년 출간되어 한국 최초의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입니다. 먼저 저자인 김홍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홍신은 한국 문학계와 사회에 큰 족적을 남긴 소설가이자 정치인입니다. 1947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출생한 김홍신은 건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76년 현대문학에서 단편 소설 본전 생각으로 당선하여 작가로서 등단합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인간시장, 대발의, 김홍신의 대장경, 인생사용 설명서, 단 한 번의 사랑 등이 있습니다. 김홍신은 1981년 장편소설 인간시장을 발표하여 한국 출판 사상 최초로 밀리언셀러를 달성했습니다. 이 작품의 폭발적인 성공으로 그는 일약 스타 작가로 떠올랐으며 대중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인간시장을 비롯한 초기 작품들은 1980년대 권력의 부패와 사회의 부조리, 약자에 대한 폭력 등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사회파 작가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했습니다. 김홍신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KBS, MBC 등에서 방송 활동을 활발하게 하며 특유의 말솜씨와 유머, 감각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어 그는 1996년과 2000년에 걸쳐 제15대, 제16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역임하며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그는 의원 시절 8년 연속으로 의정활동 1위 평가를 받는 등 소신 있는 활동을 펼쳤으며 상습적 당론 거부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당론보다는 국민과 자신의 양심에 따른 정치를 실현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작가로서 보여주었던 정의로운 태도를 정치에서도 이어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까지도 강연활동과 집필을 계속하고 있으며 주로 인생철학, 인간관계, 통일 문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한 칼럼과 에세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의 글은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따뜻한 시선을 담고 있어 대중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김홍신은 대중적인 성공과 사회적 비판 정신, 그리고 실제 정치 참여를 통해 문학과 현실, 양쪽 모두에서 행동하는 지성인의 모습을 보여준 작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 소설 인간시장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암울했던 1980년대 초의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이 소설은 법과 정의가 미치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약자들을 위해 맨주먹으로 부패한 권력과 싸우며 법과 제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정의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안티히어로 장총찬의 활약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제 이 소설 인간시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요 배경 및 시대적 특징. 소설은 1980년대 초 군부 독재와 급속한 산업화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소설은 인신매매, 여성 착취,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등 당시 사회 전반에 퍼져 있던 부조리와 부정의를 폭로함으로써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인간시장으로 지칭되는 인신매매의 본거지, 창녀촌, 부정부패가 만연한 권력층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당시 사회의 어둡고 병든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 발단. 부조리한 현실과 장총찬의 각성. 주인공 장총찬의 설정. 주인공 장총찬은 충청도 시골 출신의 가난한 대학생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삼류대학에 다니는 무력한 청년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강한 정의감과 비상한 무술 실력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는 백도 연줄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뼈저리게 인식하며 이 사회가 권력과 돈에 의해 움직인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제도권 교육을 받고 법을 공부하지만 정작 법이 가진 무력함과 부패한 권력자들에 의해
악용되는 현실을 목격하며 깊은 분노와 무력감을 느낍니다. 사건의 계기. 소설은 장총찬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무참히 짓밟히는 사건을 목격하거나 겪으면서 시작됩니다. 특히 인신매매나 성매매 조직에 의해 인생을 망친 여성들의 비극적인 사연들이 장총찬의 행동을 촉발하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한편 정의를 실현하려던 시도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번번이 좌절되자 장총찬은 악에는 악으로,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는 사적 응징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장총찬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악인들을 향해 사적인 복수를 감행함으로써 차갑고 기계적인 법의 정의가 채워주지 못하는 인간적이고 격렬한 정의를 실현하려 합니다. 이후 그는 속칭 똥통 대학의 법학과 학생이지만 법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행동파로 제도권의 힘을 빌릴 수 없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고 악인을 처단하여 정의를 직접 응징하는 해결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그가 인간시장이라는 거대한 악의 구조에 뛰어들게 된 출발점입니다. 그는 복잡하고 느린 법적 절차 대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단순한 복수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독자들에게 대리만족과 함께 당시 시대적 울분을 해소시켜주는 영웅, 즉 안티히어로로 인식되었습니다. 미, 전개, 인간시장 조직과의 첫 대결과 활약, 악의 구조 파악. 장총찬은 폭력과 정보를 동원하여 인간시장이라 불리는 거대한 조직망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이 조직은 단순한 범죄 단계를 넘어 고위층 권력, 경찰, 재력가 등 사회 지도층과 얽혀있는 거대한 부정부패의 카르텔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철저한 계획과 맨주먹 무술 실력을 바탕으로 조직의 말단부터 핵심 인물까지 하나하나 응징해 나갑니다. 그의 행동은 법적인 처벌이 아닌 육체적 고통과 재산상의 손실을 주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로맨스 라인과 인간적 면모. 간호학과 학생인 다혜는 장총찬의 연인으로 등장합니다. 다혜는 장총찬의 거친 활약 이면에 있는 순수한 정의감과 인간적인 고뇌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다혜와의 관계는 그가 짊어져야 할 폭력과 고독의 무게를 잠시나마 덜어주는 안식처이자 그를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으로 붙잡아주는 끈이 됩니다. 그의 정의 실현이 결국 사랑과 인간성을 지키기 위함임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장총찬의 활약과 더불어 간호학과 대학생인 다혜와의 애틋한 연애 이야기가 또 다른 축을 이루며 작품의 인간적인 정서를 더합니다. 3. 위기. 권력의 역습과 극한의 고난. 조직의 반격과 위협. 장총찬의 활약이 거세지자 인간시장을 비호하던 숨겨진 권력층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경찰과 검찰 등의 사법기관은 물론 정보기관까지 동원되어 장총찬을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폭력배로 규정하고 추적합니다. 장총찬은 법의 보호자가 아닌 법의 추적자가 되어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거대한 조직의 힘 앞에 한 개인의 무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주변 인물의 희생. 장총찬의 조력자나 주변 인물들이 조직의 잔인한 보복으로 인해 고통받거나 희생당합니다. 특히 다혜가 위협에 처하는 사건은 장총찬에게 가장 큰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며 그의 분노를 극대화시킵니다. 이 시점에서 장총찬은 자신이 선택한 주먹 정의의 정당성과 폭력의 허무함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과연 이 폭력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을지, 자신의 행동이 진정한 정의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4. 절정. 최종 대결과 사회 구조의 파괴 시도. 최후의 응징 계획. 장총찬은 개인적인 차원의 응징을 넘어 인간시장을 유지시키는 사회 구조적 뿌리를 건드리기 위한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조직의 핵심 자금을 무력화하거나 고위층과의 연결고리를 끊는 등 그들의 근본을 흔드는 행동을 합니다. 나아가 폭력적인 응징 외에도 장총찬은 숨겨진 비리를 증거와 함께 세상에 폭로함으로써 법과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실을 대중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1:1 결전. 요즘에는 보기 드문 설정이기는 하지만 소설의 클라이맥스는 인간시장의 최종 흑막 또는 그들을 움직이는 핵심 인물과의 최후의 대결입니다.
이 대결은 단순한 육탄전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 개인의 희생과 거대 권력의 상징적인 충돌로 그려집니다. 장총차는 극한의 역경 속에서도 끝내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악의 축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5. 결말. 정의의 흔적과 남겨진 숙제. 악의 심판과 장총찬의 운명. 인간 시장의 핵심 조직은 와해되거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모든 악인이 완전히 심판받지는 못하며 장총찬 역시 온전한 영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장총찬은 조직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거나 사회 제도권으로부터 여전히 도피자로 남게 됩니다. 그의 정의 실현은 개인의 처절한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소설이 던지는 메시지. 소설은 장총찬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사회를 지배했던 부조리와 부정의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움을 암시하며 끝을 맺습니다. 장총찬의 정의 실현은 일시적인 철퇴였을 뿐 구조적인 모순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시장은 당시 독자들에게 누군가는 저렇게라도 싸워주기를 바라는 시대적 염원을 충족시켜준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결말은 독자들에게 남겨진 사회적 숙제를 던져주며 정의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유발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김홍신의 인간시장은 단순히 흥미 위주의 액션 소설을 넘어섭니다. 이 소설은 1980년대 한국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고발한 사회파 소설로서 독자들이 억압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느끼던 분노와 좌절을 장총찬이라는 가상의 영웅을 통해 분출하게 만든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장총찬의 무법적이고 즉각적인 응징은 합법적인 절차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었던 사회 문제에 대한 독자들의 절박한 정의 실현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시장은 비록 비제도적인 방법일지라도 약자를 돕고 악을 응징하는 주인공의 활약을 통해 정의에 대한 열망과 희망을 대변하며 대중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시장은 암울했던 시대에 개인이 거대 권력과 맞서 싸우는 극적인 서사를 통해 독자들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사회 비판의 목소리를 대변한 한국 대중문학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 암울했던 시대에는 권선징악이라는 개념이 있기는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은 운영자의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